대설특보가 내려진 22일, 경북 북부 지역에서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영양 구주령과 영주 마구령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구시의회가 의정활동비 인상을 놓고 의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과 정당성이 없는 불필요한 인상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문경의 한 중소기업이 폐비닐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경상북도의회가 일본 시마네 현이 개최한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대설특보가 내려진 22일, 경북 북부 지역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영양군 수비면에서는 도로에 나무가 쓰러졌고 예천군 효자면에서는 전신주가 넘어졌지만 다행히 정전 피해는 없었습니다. 영양 수비에서 울진 온정 간 국도 88호선 구주령과 영주 부석에서 임곡 간 국지도 28호선 마구령 등 도로 곳곳이 통제됐습니다. 대구시의회 의원이 의원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을 설명하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현역 의원, 의장의 모습은 무대 위에서 볼 수 없었지만 공청회 발표자 다수가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이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의 의견은 달랐습니다. 홍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태훈 대구광역시 의정비 심의위원장은 공청회에서 의정활동비가 결정됐던 2003년 대비 물가 상승률이 50% 넘게 올랐다며 의정활동비 인상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지난해 대구시 재정자립도는 42%였고 17개 광역시도 중 재정자립도가 6번째로 높다며 인상 여력이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어떤 현실화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는 어떤 차원에서 발표자로 참석한 4사람 중 3사람은 의정활동비 인상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일부 발표자는 전국적으로 일괄 인상한 게 아니라서 오히려 행정적 낭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상이 안 될 경우에 열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 지역의 지방의원들의 그 사기도 저하되고 현명성에도 맞지 않고 하지만 의정활동비 인상에 일부 찬성하던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공청회에서 인상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시민들에게 의정활동 자체로 인정받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광역시의회가 공적 소통을 주도하고 그 중심이 되는 민의의 전당이잖아요. 그런 노력들에 대한 지역민들이 별로 그게 동의하지 못할 겁니다. 광역시의회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역사회의 시민과 주민과 소통하는. 공청회 날 거리에서 만난 시민들은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지역 어떤 활동을 그렇게 눈에 띄는 부분을 솔직하게 잘 못 느껴요. 그런 부분이 좀 이래 가슴이 와닿고 이러면은 뭐 가만히 계셔도 올리드리라 하고 싶지, 시민으로서. 저는 일단은 보류. 사실은 약간 유지잖아요, 유지. 그런 분들이 제가 볼 때는 아마 가정 형편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 분이 우리 사회에 좀 봉사를 해주시는 그런데 조금.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21년간 월 150만 원이었던 의정활동비를 2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된 상황. 지난해 기준 대구시의회 의원 1명이 받은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한 금액은 연 5,867만 원입니다. 이번에 의정활동비가 올라가면 연간 6,500만 원 이상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업무 추진비, 출장비 등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22일 열린 공청회 결과를 바탕으로 2월 말 의정비 심의회 2차 회의가 열립니다. 조례는 3월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의정활동비와 업무 추진비 등의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주민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문경의 한 중소기업이 폐비닐을 에너지로 바꾸는 기술을 개발해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한 연속식 열분해 기술이라고 하는데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할 신기술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이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내부에 쌓인 폐비닐이 열분해 화로를 거쳐 합성가스와 기름으로 배출됩니다. 기존 소각 방식에 비해 이산화탄소 발생이 80% 이상 줄어들고 에너지 회수율이 90%를 넘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나오는 쉽게 하면 종량제 봉투를 소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를 해서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부분의 약 절반 정도를 전처리를 통해서 그 나오는 폐합성 수지를 열분해를 하면 아까 같이 탄소 CO2의 배출량을 많게는 한 80% 정도를 저감할 수 있기 때문에 탄소 중립이나 기후변화 대응에 꼭 필요한 기술이다. 폐비닐을 자원화하는 곳은 많지만 대부분 규모가 적고 연구 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최근 문경의 한 중소기업이 단일 기기로 하루 38.4톤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공개 행사를 가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유일한 연속식 열분해 기술이고요. 거기에 더하자면 38.4톤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그동안은 아직도 R&D를 많이 하고 있어요. 1톤에서 5톤짜리 정도로. 근데 저희는 상업용 운전으로 38.4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합성가스를 수소로 계질화하는 기술까지 갖춰 공공부문에도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경시는 내년부터 30톤 규모의 공공 열분해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열분해 기술 최고의 회사가 문경에 존재하고 문경이 지역 경제에도 큰 보탬이 되고 앞으로 또 신기 제2산업단지로 공장이 이전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 같고 또 여기서 나오는 그 메탄가스에서 수소를 계질화해서 만드는 2차 부분까지도 연결된다는 측면에서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폐자원을 재생에너지로 만드는 기술이 탄소 중립과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경상북도의회는 22일 일본 시마네현이 개최한 죽도의 날 행사를 강력히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끊임없는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 1905년 2월 22일 일제가 러일 전쟁 중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독도를 강제로 집어삼켰고 이 무단 편입을 근거로 2005년부터 19년째 정례적으로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며 죽도의 날 행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근거 없는 억지로 가득 찬 역사 교과서와 방위백서, 외교청서의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할 것을 일본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경상북도가 22일 독도 평화관리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일본 시마네현의 독도의 날 행사에 대응하고 독도 관리에 대한 다양한 방안 모색을 위해 열린 이번 회의는 경상북도 독도위원회 등 다양한 분야의 독도 전문가 20명이 참여했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는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독도에 대해 왜곡된 주장을 펼치는 일본에 대한 경북의 대응 방향을 논의한 중요한 자리였다며 독도 수호를 위한 여러 제안을 정책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송군 진보면에 대규모 스마트팜 복합 문화단지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청송군은 22일 한국 에브리팜과 스타로드 자산운용 등 6개 협약사와 청송군 스마트 농업 육성 복합 문화지구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민간 투자금 2,5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인 스마트팜 복합 문화단지에는 첨단 농업 생산시설과 자동화된 가공 유통 시스템, 카페와 식당 등 부대 시설이 조성됩니다. 청송군은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먼저 0.9헥타르 규모로 물고기 양식과 수경 재배를 결합한 아쿠아포닉스 시설을 구축하고
내년까지 스마트팜, 식물 카페, 가공시설, 체험 교육장 등을 조성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리 청송군에 첨단 농업 인프라 구축을 하고 스마트팜 관련 농업 기술 유치해서 미래의 농업 거점을 확보하고 IT, 정보기술, BT, 생명기술 산업과 융복합된 새로운 시장을 선도적으로 개척하는 것은 물론이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인구 유입에도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상북도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의 지난 1월 매출액이 56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0% 늘어난 것으로 축산물 14억 2천만 원, 과일 13억 8천만 원, 미곡 11억 9천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는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 실적 455억 원을 넘어 올해 사이소 매출액 500억 원을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할인 이벤트와 기획전 등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마케팅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가 산하 공기업과 출자기관 등 17개 공공기관에 근무할 직원 54명을 올해 상반기에 통합 채용 절차로 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선발 인원은 지난해 상반기 13개 공공기관에서 채용한 37명과 비교해 45.9% 늘어난 것으로 경북개발공사 5명, 경북문화관광공사 10명, 경북문화재단 8명 등입니다. 채용 공고는 경상북도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하고 원서 접수는 다음 달 18일부터 22일까지 5일 동안 경상북도 공공기관 인터넷 원서 접수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할 수 있습니다. 안동시가 오는 24일 정월 대보름 첫 시에 안동부 신목제사를 지냅니다. 신목제사는 당제의 전통을 잇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웅부공원에 있는 신목 앞에서 올립니다. 안동부 당제는 1930년경에 조사 보고된 한국의 지리풍수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조선 초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 후 매년 정월 대보름 첫 시에 고을의 책임자가 제사를 지내는 것이 풍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안동시는 제사 후 과일과 어육, 떡 등을 시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줄 예정입니다. 예천군이 다음 달 말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예방을 위한 나무주사 사업을 시행합니다. 대상지는 호명읍 황지리와 금능리, 직산리, 예천읍 우계리와 통명리 등 200헥타르로 소나무 14만 그루입니다. 예천은 지난 2017년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목이 처음 발생한 이후 모두 359그루가 감염됐고 예방 나무주사 시행 등으로 지난해부터 감염목 발생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예천군은 겨울 가뭄과 봄철 고온 현상 등 이상기후로 소나무 생육 환경이 악화되고 매개충의 활동 시기가 앞당겨져 소나무 재선충병의 확산이 빨라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선제적인 방제로 감염 피해를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주시가 다음 달부터 10월까지 2024년 시민 정보화 교육을 운영합니다. 시민들은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교육은 월요일에서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되며 영주 시민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습니다. 교육 과목은 한글 문서 만들기와 엑셀 자격증반, 스마트폰 영상 만들기 등 총 7개 과정으로 해당 과정 시장 2주 전 월요일 9시부터 영주시 홈페이지 예약 통합 서비스나 시청 홍보 전산실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받습니다. 봉화군이 관내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현재 봉화군에 주소를 두고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전학생으로 학칙 또는 학생 생활 규정상 단체복으로 교복을 착용하는 학교여야 합니다. 지원금은 인당 최대 30만 원이고 신청은 올해 11월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진학하는 학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봉화군의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작됐고 지난해에는 총 269명의 학생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